원기 111년 6월 오늘이 25일인가요? 6.25네요? 예, 오늘 6.25입니다. 예. 참 민족의 참 쓰라린 애환사고, 저희 집안은 안사람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시고 납북되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민족이 겪었던 그 고난, 그 젊은 애들은 지금 모르더라고요. 그 도대체 그 무슨 분위기인가 하는 게. 이때를 아마 지금도 그런 전란 속에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라고는, 그 헤쳐나갈 방향도 지금 인류 역사에서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제가 가끔 보내드린 내용 중에 보면 켄 율버 같은 경우만 봐도 법신합일, 천인합일이라고 하죠. 아시아 쪽에서는. 인도에서는 버마일이요. 그 서양 종교들에게서는 신과 합일하는 그 차원이 인류가 목표하는 최고 방향인데, 그 최고 방향을 지금의 삶 속에서 진행한다 해가지고 삶 속에 꾸준히 연결지어서는, 제가 캔율버를 쭉 하면서도 늘 원불교를 갖다가 묻는데, 원불교의 독특한 점이 있다고요. 절대의 경지를 지향하는데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잘못 교단주의적인 교학 해석을 보면은 이 인도정의에 너무 한정지어서 보려고 해요. 근데 그 원래의 종교의 목표는 인간의 삶 차원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존재의 본질과 합일, 그런 것들은 지금 전 세계의 영성운동은 전부 다 그 방향이에요. 무슨 옛날같이 유교 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잘 산다라고 하는 인간학적 수준이 전부 다가 아닌데, 그러나 그 인간으로서의 삶과 동시에 그것이 궁극으로 향하는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자료가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12시, 1시까지 마하라지 자료를 조금 정리를 받았어요. 질문도 좀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원불교도 인간 수준에서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법신합일이라고 하는 궁극의 목표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이런 걸 잘, 생활 종교, 실천 종교라고는 칭찬을 많이 하던데, AI만 봐도. 거기만 머무르지 말고 궁극을 향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둬라라고 제가 요청을 좀 했는데, 아무튼 정토도, 정토가 지금 언제 마무리가 될런지 오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앞으로도 몇 번 더 가야 할 것 같네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 전에 한번 질문 겸사님이 하신 적 있죠. 겸사님 하신 것보다는 거기에 나왔던 내용인데, 중국에 그분이 극락을 갔다 왔을 때 거기 나온 내용이, 공부하는 내용 중에 남이 법장이 없었으면은 서방 정토가 안 만들어졌겠냐. 그리고 그것이 왜 동쪽, 서쪽 해가지고 서쪽이냐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마지막 정토를 마지막 할 때 한번 서로 토론을 하고 싶어서 미뤄두고 있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것들이 이미 답이 났더라고요. 현재 있었던 인도의 성자들 보면 마하라지, 마리시, 라마 크리시나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완전히 그 답을 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낸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만 해도 답을 낸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중세를 지나면서 카톨릭의 마이스터 에카르트 같은 사람들,
그 경지를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의 삶을 좀 더 낫게 사는 총체적인 시각, 요게 학계에 지금 영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 과제이고 공통 그 토론 주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은 교리를 중시하는 건 좋지만 교리에 갇혀서 인간학적으로 어떻게 잘 사냐 하는데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제가 보면 우리 원불교가 조금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정토를 하는 이유도 그래서 하는 거니까 정토 쭉 자료를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정토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재평가, 재해석을 하면서 하려면 앞으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조금 그 몇 주가 지나야 할 것 같네요. 중간에는 이제 허종화 교무님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귀신론이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자극을 굉장히 주는 거거든요. 그 서양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 귀신론은 대개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교리를 공부하지만 교리를 훨씬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공부를 목표를 할까 싶습니다. 자, 서설이 조금 길었습니다. 입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명연수 선사의 종경록 81권에 있는 부분의 심의 요토 부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이 종경록은 많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명연수 선사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마음심자고 흑토자, 정토가 되겠죠. 국토, 정토. 국토 중에 정토인데 그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것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봉사님 앞에 세 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그 국토가 청정하려 하면 그 마음이 청정해져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마음 밖에 국토가 있는 것인가? 또 무엇이 스스로 청정함을 이루는가? 예, 음, 이것이 맨 첫째 줄이 유마경의 맨 불국품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질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마음과 국토를 둘러보는가 그런 것인데 그걸 출발점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좀 진하게 된 부분 낭독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럼 마음과 국토가 별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냐? 만약 마음 밖에 국토가 따로 없다면 국토가 곧 마음이라면 이 말이에요. 이미 본래 청정한 마음에 대고 무엇을 새삼스럽게 스스로 청정하게 만든단 말인가? 닦을 것도 없다. 이래 해놓고 답을 진하게 된 부분 낭독해 주십시오. 예. 네. 진공관에서는 모임, 아니, 현상, 맨 위에부터 지극한, 지극 법신, 지극한 법신이 상적, 상적광토. 상적광토이다. 몸을 여의고는 국토가 없고 국토를 여의고는 몸이 없다. 이래서 어보정보로 여기 해놓고 그 다음에 진하게 된 부분 여기. 진공관에서는 모양, 현상을 포섭하여 본체로 돌아가므로 법신을 나타내고 마음으로부터 경계를 나타낸다. 뭐라고 이 말로 하지? 진공관에서는 묘유관에서는 이러구만. 묘유관에서는 본체에 의지하여 작용을 일으키므로 닦아서 보신을 이룬다. 마음과 경계가 비밀한 원흉관에서는 마음과 경계가 서로 참여하고
예, 마음과 세계가 서로 투영되고 뒤섞여 하나가 된다는 뜻이므로 서로 교섭하고 융합하며 또는 서로 녹아들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의보와 정보가 걸림이 없다. 마음은 걸림이 없는 마음을 말하며 무애심, 모든 부처는 이를 정득하여 법신을 이뤘다. 경계는 걸림이 없는 경계를 말하며 모든 부처가 이를 정득하여 정토를 이룬다. 알아듣 끝내. 이 네 가지 마음을 이용하면서 서원을 일으키되 만일 온갖 것이, 예, 예. 이와 같이 만일 온갖 것이 모두 융합될 수 있다면 어찌 몸과 국토를 따로 봄이 있겠는가? 이와 같이 마음이 실로 진정한 정토라고 관하는 이것이 진실하고 분명한 이치다. 예, 만일 이것을 예. 본다면 네, 여기까지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설명해 영명연수 선사의 정토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진하게 된 부분 낭독해 주십시오. 예, 또, 세계의 예, 세계의 티끌 같은 것들은 온통 부처법계의 여여 진여로서 티끌의 본체를 삼는다. 즉 티끌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예, 진하게 된 부분, 예, 예. 서로가 일치될 뿐임을 알 것이다. 오직 하나의 이치일 뿐임을 알 것이다. 삼라만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결국은 하나의 큰 이치, 일미, 일진법계로 기결된다. 됐나?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만 보면 영명연수 선사는 정토하고 마음하고 음,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그렇지. 따로 어떤 정토를, 마음과 떠난 어떤 정토를 그걸 언급하는 걸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겠죠. 여기선.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서천에서는 아미타 불이라 일컫고 여기서는 무량수 마치부터 해주십시오. 마치. 예. 자, 마치 한 분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이끌으면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부르는 것과 같아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과 같다. 서천에서는 아미타불이라 여기서는 서천에서는 아미타불이라 일컫고 자꾸 이거 움직여요. 여기서는 무량수불이라 부르거늘 어찌 한 부처라도 오래 살지 아니함이 있겠는가? 설령 모든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 한 부처만이 중생을 교화한다 해도 그 공은 법계로 돌아가는 것이니 법계의 공덕과 작용이 두루함을 바로 법계에 두루 들어가 예배한다고 한다. 능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대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가 평등하기 때문에 열의 응공 등정각은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나는 그때에 구류손불이 되고 운하한모니불이 되고 가스불이 되었느니라고 부르짖는다. 중약 마치 앙굴마라와 문수사리가 시방을 함께 논일면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배웠는데 그 부처님마다 모두가 석가불이라 일컫는 이가 바로 지금의 내 몸이니라. 또 법화경에서, 예, 법화경에서 법화경에서 밝히기를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가 석가의 분신이며
아쪽불과 아미타불이 다 본사하며 본사는 곧 나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그 해석에서 이르기를 미타와 아쪽뿐만이 아니라 시방의 모든 부처가 다 나의 본사요 해인이 단박에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법화의 본신에는 많은 정토가 있거늘 어찌하여 자기의 정토는 지시하지 않으면서 따로 아미타의 묘희에 가게 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알라 현수와 미타 등이 모두가 본사이다. 다시 무엇이 괴이하겠는가? 예, 여기까지 뭐 크게 읽기만 읽어도 뭐 내용은 전달이 되었지 싶은데, 그 다음에 여기서 전에 우리가 한번 했던 오지열의 이 일반적인 오지열의 연결고리와 금타스님과 청하스님의 오지열의 그 연결고리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기 영명연수 선사도 오지열애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요건 우리가 한번 다뤘던 거고, 평등성지, 보생열애, 성소작지, 불공성취열애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하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잠깐요. 금타스님의 그 금강심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름을 금강심론이가 만든, 그 안에 수능엄 삼매 독열, 좀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까지 방금 영명연수 선사가 언급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래 나옵니다. 자, 성소작지로 인한 북방의 불공성취 열애는 해놓고 이는 일종의 아래로 향하는 법문, 하등 법문에 속하고 위로 향하는 법문, 상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평등성지는 불공성취열애고 성소작지는 보생열애,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꼭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전하전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본각이 다른 일을 교화하여 아래를 향하는 것을 하전이라 하고, 시각이 자리를 위하여 위로 나아가는 것을 상전이라 한다 하는 요 말이 석마하연론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상전하전이란 말을 사용하여 금타스님이 이렇게 이때까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연결했던 그걸 조금 변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 세사님이라든지 혹은 다른 분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회사님께 부탁드려보지. 잠깐요. 이것은 요 우회하고 지금 딴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면 이게 이제 요 영명연수 선사가 이제 그걸 언급하면서 쭉 나왔기 때문에, 부분은 예, 과제로 하고 넘겨버릴까요? 아니 그 이전에 예, 예. 그 아까 진공관 무슨 묘유관 예, 있었습니다. 예, 거기로 돌아가서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예, 분야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리로 올리겠습니다. 읽는 거를 다른 분을 좀 하라 그래요. 그저께 내가 주사를 맞았는데, 눈 주사를.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불편하다. 예, 예.
떡볶이를 쓰고 이러니까. 예, 아이고, 예. 예. 이게 어, 오늘 시작한 부분입니까? 예, 오늘 시작한 부분입니다. 몸을 진공관하고 위한 묘유관으로 부분이 나눠가지고, 아니라 그 좋다. 몸과 그 마음 지금 국토와 마음 지금 예, 두 가지 국토와 마음, 예. 처음부터 돌아가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답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따로 아니다, 이 말이야. 여기 쉼의 유토 여기서부터 아까 시작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마음과 밖에 토가 따로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불과 불국토가 거론되는데 이게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사바세계의 불국토를 이루고 아미타불은 정토세계의 불국토를 이루고 약사열애나 이런 분들은 유리광정토를 이루고 해서 국토가 다 달라요. 그 그게 말씀입니다. 결국은 신토불이라고 그래요. 이때 신이라는 것은 불신을 말해요. 석가모니 불신이지만 석가모니의 불국토 그건 둘이 아니다. 또 아미타불이 있는데 그 아미타불의 정토는 둘이 아니다. 불이 있으면 불국토가 항상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도 연결되는 게 정신과 마음, 여기서는 심과 불토, 토를 말했어요. 심과 토란 말은 우리로 말하자면 육이라고 봐도 돼요. 심과 육. 이거는 우리 원불교에서는 정신이 개벽되니 물질 개벽하자 해서 물질에는 육체가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필요해서는 나눌 필요가 있지만 요즘 현대 물리학에 들어와서도 이게 둘이 아니다 해버려요, 아예. 근데 우리는 상식적인 인간학적 수준에서 그건 서로 다른 것, 물질과 정신은 다른 것, 육체는 그 중간쯤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심의 유토, 마음 밖의 국토가 유토라고 결론을 짓는 게 심의 유토 맞느냐? 그 질문이에요. 지금 제목 자체가. 예. 그래서 우리말로 오면은 마음 밖에 국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국토가 청정하려면 마음이 청정해져야 한다고 결국은 마음 밖에 불국토가 따로 없는 얘기를 주로 저는 한다고 봐요. 질문에도 그렇고 그에 대한 대답에도. 근데 이 문제를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겠냐. 여기는 심토불이라고 되어 있네. 제가 아까 얘기한 거는 신토불이거든요. 예, 신토불이, 예, 거기 근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과 토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이 불교학에서 얘기하는 불타와 불신과 불국토가 다르냐 같으냐라고 해서 결론은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불교 역사 사상사에서 보면은 그러면 요 문제를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슬쩍 지나가요. 그게 지금 아까 읽었던 중에 문제로 떠오르고 또 하나는 진공관 묘유관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봐진다 그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의 진공관 묘유관은 조금 달라요. 여기 내용. 그래서 그걸 조금 한번 따져서 들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우선 신토부터 한번 다루죠. 제가 문제 제기를 지금 읽어간 내용을 이번의 내용하고 어떻게 봐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은 신토불이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불교를 보는데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세계의 일반적 사상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일부가 얘기한 그 의식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주로 정신병리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하는 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정상이 될 때 그걸 바로잡는다 하는 얘기는 주로 인간의 몸을 그대로 인정하고 일반적인 인간론에서 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융이 되고 융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고 유마까지 들어가고 오면 정신과 몸이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의 세계. 일부도 거기에 공감하는데 그쪽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인간의 수준에서의 진단을 하고 인간의 수준에서 평가하는 이것도 중요하다. 요것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 거기로 가야지 요 문제 그거 다 가짜고 임시니까 그거 넘어서서 궁극에는 둘이 아니다. 그리 바로 건너뛰어 버리면 덜 익어버린 꼴이 돼가지고 미성숙이 된다라고 거의 보는 것 같아. 제대로 된 자아 형성을 거치고 나서 자아를 넘어서는 초자아를 나가야지 자아 형성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그 문제도 제대로 그 상당한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 초자아로 건너뛰어 버리면 그건 어린애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짓이나 똑같다. 거의 그런 평가인 것 같아서 요 문제가 조금 우리 원불교에서도 좀 깊이 있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색신이 색상토에 의지한다. 라든지 뭐 혹시 요 문제 몸과 의색상 의색상토 의법성토 뭐 이런 얘기 쭉 있잖아요. 지금 아까 줄치지 않아서 안 읽은 부분이지만 요건 아까 읽은 부분 아니고 뒤에 있는 부분을 경사님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토라 해서 요 부분을 예, 조금 띄웠습니다. 신토하고 심토 요 문제를 원불교와 연결지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질문들 좀 혹시 여기 지금 아마 라닥 교무도 지금 왔고 몇 분들이 철중 교무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왔을 것 같아요. 봉산이 제일 그도 문제를 우리 민주교무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문도철 선생님이라든지 다 할만해요. 지금 원타원님이나 성타원이나 박동훈 라닥 교무나 김철중 교무 좀 돌아오는데 안 돌아온 것 같네요. 민주교무도 이거 늘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이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려. 이 깊이 있는 검토가 없이. 자, 요 신토 그리고 예. 방금 경사님께서 말한 그 신토에 관한 그 한번 읽어볼 만한 자료를 지금 현타원님이 읽을 수 있습니까? 연단이 좀 읽으라 그래. 내가 못 읽어. 유진님, 내가 못 읽어. 예, 지금 읽어요? 예, 지금 지론에서 이러길 요 부분 예, 1초만요. 예, 예. 지론이란 것은 이건 지도론을 말하는 예, 거예요. 지도론님 맞습니다. 예, 지도론 네, 읽겠습니다. 예, 지론에서 이르기를 유정수 안에 있으면 불성이라 하고 무정수 안에 있으면 법성이라 한다고 했는데 가정으로 능소를 설명한 것이나 실제로는 차별이 없다. 예. 그 다음에 유식론에서 이러기를 유식론에서 해가지고 이르기를 예, 비록 이 몸과 땅의 체성에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불과 법에 속한다. 성품과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법성이 불에 속하면 법성신이 되고 법성이 법에 속하면 법성토가 된다고 했다. 성품은 모양을 따르며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둘째는 혹은 그 지혜만으로 법신을 삼고 증득한 바 진여로 법성토를 삼는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아까 나온 여기 요 부분 나오거든요. 예, 신토사리 교호 의지 해갖고 예. 몸과 땅의 현성과 본체는 서로서로 의지하여 보존된다 해가고 구체적으로는 이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색신, 의색상토, 색신, 의법성토, 법신, 의법성토, 법신, 의색상토 이렇게 해갖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토불이나 신토불이가 관련되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자료로 띄웠습니다. 예. 요걸 참고하시어 말씀들 좀 나누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분 나름대로 이걸로 정리를 한 셈인데, 아까 위로 올라가서 예, 예. 진공묘유 부분요. 물질 개벽되니 정신 개벽하자 해서 물질과 정신, 영과 육, 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요 관계하고 서로 같은 연결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나눌 필요는 있어요. 우리 차원,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가장 중심 개념으로 하고 그걸 정리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걸 더 큰 스케일로 그 법신 차원으로까지, 저 지옥 차원으로까지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신토 문제가 나오고 심토가 나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소태사님이 하신 법문 그냥 따라가지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소태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할 줄 아는, 근데 그 소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불교 제가 전공하는 불타관에서 보면 불신과 불토는 둘이 아닌 걸로 표현을 해요, 결론은. 그런데도 항상 아미타불 하면은 서방정토, 아척불 하면은 동방정토, 석가모니 하면은 사바세계, 뭐 소태사님 하면은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둘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나가면은 심토가 둘이 아니다는 얘기는 원불교에서는 정신과 물질이에요, 이게. 그 문제를 지금 세계 공통적인 수준급들의 어떤 영성가들 얘기는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은 중간에 개념 설정을 따로 하고 또 신중하게 자세히 검토하는 의미에서 쌍전 내지 조화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쌍전 조화 정도가 아니라 둘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쌍전 조화라는 쪽에가 조금 더 강해요, 분위기가. 그럼 존재의 본질에 가면은 쌍전 조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몸뚱이를 가지고 인간의 심신을 가지고 살 때에는 이거를 조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우리의 현재의 필요에서는 얘기고 본질에서는 둘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영성가의 결론입니다. 그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문제가 지금 요 속에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도 좋고, 질문이라면은 지금 라닥의 박교무라든지 정민주 교무라든지 그도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교리를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의문이 많이 남아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의문이 있고 그게 주변에서 의문을 많이 들어요. 오늘 내가 한번 명도훈 교무라고 들으라고 했는데 바쁜가 보네. 혹시
현타원님 그 보냈었는지 모르겠는데 명도원 교무라고 혼자 능엄경을 공부를 했더라고 지금. 그리고 불교 공부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하고 있어. 교무님들도 물론이지만 봉사님이 그도 제일 뭐 본인이 몰라서만이 아니라 이런 토론을 우리가 많이 질문을 받고 합니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사람들이 봉산 또는 여기 익산의 문도철 선생 이런 분들은 문 선생님 혹시 좀 문제 제기 이 근처에서 들은 것 뭐 답을 먼저 내지 말고 주변에서 이 문제를 조금 신중히 다뤄야 하는데 그냥 쉽게 조화라든지 쌍전이라든지 이런 말로 넘어가 버리고 만다. 문 선생님 안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 안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일을 빼가지고요.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를 우리 그러면 성타원님 그래도 이제 몽지는 불이에요, 하죠. 철저히 그게 중심이 돼. 몽지 부인 리라만 해도 그쪽이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 말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인간적 삶의 수준 속에서는 현재의 인간의 삶에 대한 조화라고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유교적인 인간의 현실적 삶에 노력하는 이 노력이 원불교에서 중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질문들을 우리 성타원님이라든지 아까 읽으신 유진님도 좋아요. 유진님은 이미 내가 보면 뭘 질문해도 거의 준비가 다 됐더라고. 근데 본인이 답이 되니까 아예 질문도 안 해. 근데 그래도 아직 모르는 우리들을, 나를 비롯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적당한 질문을 낮춰서 좀 해줘봐요. 우리 이 현타원은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딱딱딱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말고 그 의문을 가질 만한 그 하위층들, 나 같은 하위층들이 있으니까 적죠. 여기 공부하신 분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영육상전이고 심신조하고 이사병행이고 주로 이걸로 그냥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아.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기에 그 쌍전이고 조화를 해야 하는 문제는 별로 없고 적절한 그냥 탈 없이 조화를 하는 정도로 그냥 안심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의문점도 안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경사님께서 몸을 국토로 봤지만 여기서는 그리 안 해요. 몸과 국토를 따로 보면 있겠는가? 몸하고 국토하고를 배대시켜 놨어요. 이때 보면 내가 보면 그러면 불신을 신과 말해. 불신을 말해. 불신과 불국토는 둘이 아니다요. 그래 보면은 또 그냥 우리 몸뚱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몸뚱이가 아니에요. 지금 주와 객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둘이 아니다. 그렇게로 가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주가 몸이요. 객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보면은 주가 심이야, 심. 심토불이야. 근데 이때 심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한 제60가지에게는 식, 제7식인 말라식, 제8식인 아레아식, 그 심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심하면 주로 잘해야 60가지를 식이라고 그래. 불교도 초기 불교에는 그거밖에 심이 없어요. 그런데 대승불교가 되면서 심하면은 아리아식까지 나와.
그러면 아리아식이 과연 우리 본래 자리냐? 그게 아니라 아말라 정식이라고 하거나 불성이라고 하거나 그것까지 안 나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심은 나중엔 성이 돼버려요. 불성. 그리고 분별심은 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심에도 성과 상이 있어. 그 성으로 보면은 열애장계통, 음, 상으로 보면 유식계통. 그래서 모든 상은 마음이 나타난 거다. 그때 마음도 층이 다 다르지만 근본은 법신자리를 말해. 근데 우리는 심하면은 마음밖에 이제 부산에 있는 털털스만 해도 원불교가 왜 신앙이라고 할 때 앙자가 그 부분이 약하냐. 심을 그 마음으로만 봐서 그렇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 우러르고 받들고 경건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심 정도가 아니에요. 심은 성을 말해. 심성, 불성. 저 밑에 불성하고 법성이 나왔었어요. 아까 저 뒤에 다룰 때. 그때 불성하고 법성을 여기는 은근히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구별 안 돼요. 본 대답은 법성과 불성은 둘이 아닌데 유정물에다 놓고 볼 때 불성, 무정물에다 놓고 볼 때 법성. 근데 더 넓은 건 법성이죠. 그러니까 저 의상대사 거기 보면 법성 원용무 이상에서 법성을 얘기하지 뭐 불성 그 용어 잘 안 써요. 근데 유정물에다가 초점을 우선 그것이 급하고 그거 알아듣고 다 하니까 그래서 불성이라는 용어로 쓰지 불성 본문 바탕에는 법성이요 법성. 진여성이란 말이죠. 힘과 그리고 성을 나누어 보고 예, 그 마음이 곧 부처이며 성품이 곧 법이다 이렇게 대별할 때 예, 힘과 성을 지금 구별해서 말해 놓은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경사님이 마음이라고 할 때는 바로 성을 바로 말한 것이다. 물론 둘이 아니다고 이렇게 보겠지만은도 논할 때는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논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뒤에 원융하고 합해도 돼요. 나누는데 힘이란 말 때문에 이 원불교에서 신앙감이 좀 약하다 그 말을 부산에 있는 분이 하시는데 음, 그때 힘이란 말은 음. 그 분별심이라고는 심만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인 참나의 심, 진여심. 그러면 성이죠, 그게. 그게 성이 심이야. 음, 근데 심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 심, 나의 마음 이거 하니까 약한 거예요. 우주심이라고 해봐. 그럼 벌써 달라. 음. 그럼 의식, 마음이 곧 부처고 성품이 곧 법이다 할 때의 예, 심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체 유심조 그래가 지을 조자를 쓰는데 예. 이제 일체 유심 소현 또는 일체가 유심에서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일체가 조야지 유심, 같은 말이니까. 음, 근데 일체는 마음에서 지었고 마음의 반영이다 하는 얘기가 틀리지는 않는데 일체가 유심이죠. 또 프리즘화 돼가지고 음. 수준이 다 다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광돼서 나타난다 그거예요. 진짜 그거 좋아요. 그 예.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상당히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 그 문제 제기를 여기서 음, 과감하게 문제 제기를 해봐요. 질문을 그 법문이라 해가지고 그냥 저 스승님 법문이나 석가모니 법문은 한 법도 의심할 필요 없이 땅에 떨어져. 제가 나중에 청하 스님을 한번 공격을 하려고 생각해요. 그 청하 스님은 부처님 말씀은 땅에 안 떨어진다 그러거든.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세사님도 주로 그 입장을 택하셔. 근데 저보고는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걸 그래도 은근히 말씀을 하셔요. 그 청하 스님은
지금 아미타불이 정토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번 그 질문에 의하면. 네. 근데 아미타불이 저 법장 비구가 나왔건 안 나왔건, 그분이 없었으면 그러면 정토는 없는 거예요? 우리 본성의 정토는 원래부터 누가 만들고 말고 할 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맞아. 과감하게 석가모니도 그 부분을 방편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 돼. 그 처가 스님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옆에 제자들한테는 하셨는지 몰라도 대중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셔. 한 법도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주로 긍정으로 떨어지나.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에서 예수만 주님으로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생기는 거야, 그게. 네, 네. 원불교도 똑같아요, 이게. 그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불 미생견의 응면 일상원인데 그걸 그거예요. 갖다가 소태사님이 네, 하신 말씀이요, 그것도 아주. 네. 그걸 소태사님이 인정을 하셨어. 이거 봐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 그래 하셨어요. 네. 내가 그것까지 원불교 이해를 해야 되지. 내가 원불교 만들 줄 아냐? 과거에 어떤 회상보다도 이 회상이 낫다? 그거 다 헛소리들이야. 다 과거에 만들어진 위대한 회상들이란 건 다 손가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손가락에 매달리면 절대 성불 못해. 법신 합의를 못해. 그게 법화경에 나와, 실제로는. 화시성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여기 가면은 완성됐구나 하고 막 거기를 향해서 죽을둥살둥 노력을 다 해. 그래가지고 거기를 도달을 해. 도달하고 나니까 며칠 쉬고 나니 싹 없애버려. 여기 완성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문고리 잡은 거야. 이제 시작이야. 근데 우리는 5만 년 간대. 이대로, 이법 요대로. 사은, 사막, 팔조는 일체 고치지 못하고 간다? 그거 저는 찬성 안 해요. 왜냐하면 서양에 가보면은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의도를 전달해주는 것이지 그 틀을 강요해가지고는 절대 안 먹혀요. 그거 가지고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요점에 대해서 지금, 동원교무라든지, 민주교무라든지, 또는 제가에서도, 이제 혹시 요 대목에 대해서 세사님이 조금 좀 저한테 보충을 좀 해주시거나 또 제가 틀렸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좀 지적을 해주시죠. 나중에도 오시겠지만. 세사님 들어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예, 회사님 모바일 들어와 계십니다. 예. 내는 오늘 컴퓨터를 끄고 이걸 해야 하니까 잘 모르겠. 음, 회사님이 계시기는 한데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말씀을 아끼시는가 봐요. 아, 성님 들어오십시오. 지난번에 같이 이제 규경계 귀신 논할 때, 그 부처님의 몸이 편재한다. 근데 그 편재라고 읽지 말고 변재라고 읽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만 틀리면 모르는데 다른 분들도 틀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 요 내용 자체가 저 의견이 달라도 좋아요. 또 강조하신 점은 우리 세사님은 소태사님을 받들면서 가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네, 좋은 생각. 저한테는 꼭 그렇게 노 교수 같이 다른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또 격려를 따로 해 주셔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싶으네요. 아, 예, 저보고 말씀하시나 보다. 예, 아니,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 반 듣고 하면서 지금 뭐 전화 또 저쪽 통화하느냐고 잘은 못 들었는데, 대충 뜻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쭉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지난번에 겸사님이 강의하다가 맨 마지막 구절에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나무아미타불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거고 둘째는 나무아미타불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문장이 끝난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시간에.
그러면 예. 나무 아미타불은 무엇이고 나무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또 간단한 거고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긴데 전체적으로 우선 그거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무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를 삼고 이런 문제도 다 제기하고 있거든. 무엇이냐는 이제 복잡하니까 다음에 설명하고 그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뭐 56억 7천 국토를 지나가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하고 이거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원어로 하면은 간단한데 한문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인데 둘로 설명이 자꾸 되고 어.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말이죠.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금강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나홍선사가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두 분만 그런 얘기를 했냐. 우리 경전에도 나무 아미타불이 어디냐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말씀인지 잘들 모르실 거다. 그 세 가지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미타불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우선 하나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요? 예. 우선 금강경에는 장엄 정토분이라는 게 있고 장엄 불토분이 있죠. 예. 장엄 정토분이 아마 10분인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수보리아 장엄 불토자는 즉비장엄이요 시명장엄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있어요. 음. 불토를 장엄하는 것은 장엄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니라. 장엄 불토분에서는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불토 장엄이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 불토를 장엄한다, 정토를 장엄한다 할 때 그 장엄이 우리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 이름과 모양으로 장엄하는 그런 장엄이 아니다. 우선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생들은 항상 이름과 모양을 지어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이 통달이 안 되고 또 항상 그 어떤 형상이 있어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장엄하는 걸 장엄 정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선 그건 하나 그렇게 해놓고 그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홍선사의 개송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나무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느냐? 아미타불 제하방 그런 개송이 있죠? 되게 다들 아시죠? 나무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궁왕 그렇게 나오죠? 거기가 아니 비설신이 육문이 육문에서 항상 부처님의 광명이 나오는 거를 아미타불이라고 한다. 여보세요?
예, 아, 말씀하세요. 예, 안 끊어졌죠? 예, 화면만 이게, 달라지고 있지. 왜 예, 화면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아미타불이 어디 있냐를 나홍선사는 그렇게 개성으로 해서 자기 누이동생한테 줬다는 건 다 알잖아요. 아미타불은 어디에 계시냐 그랬대. 육문상방 자궁왕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우리 경전에서는 이론상 법어에서 나오죠. 육문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임을 알리로다. 그 육문이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할 때 그거를 그 자리를 정토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아미타불을 얘기를 할 때 꼭 참회문이 같이 나오죠. 연불문 얘기할 때 지난번에 겸사님 강의할 때 보면 연불문이 나오면 꼭 참회문이 따라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게 왜 그럴까? 연불문과 참회문이 같은 라인에 서서 항상 그 등장을 해요. 그 경전에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아미타불이 계신 곳을 찾아 들어가려면 첫째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것이 이거 왜 이럴까? 화면이 뭘 아, 잘못 눌렀나? 아니요, 화면이 선생님 화면 나오는데. 괜찮죠? 그냥 화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같이 항상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미타 정토에 들어가려면 그 기본문이 정토문으로 들어가는 기본문이 참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회문을 통해서 정토문을 들어간다. 그거나 나홍선사가 얘기하는 염도 영궁 무념처. 마음이 무념처에 도달했을 때 안이비서신이 육문에서 항상 작은 광이 비치는 자리다. 그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 중생들이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그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원각경에 무변허공이 각서현발이다. 그 얘기나 지금 이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또 좀 길어서 그 이제 자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아까 저 심토불이니 뭐 신토불이니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종사님 대각일성 아닙니까? 생멸 없는 도 그러니까 도가 어디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때의 도는 지시대명사의 도입니다. 그래서 생멸 없는 그것이 인과 보응하는 이치와 서로 바탕했다. 그럼 그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멸문과 생사문이 둘이 아니다. 왜 서로 연결돼서 바탕에서 있으니까 그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걸 또 화엄경식으로 얘기를 하면 무명실성이 불성이다. 환화공신이 법신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핵심 화엄경의 개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로병사로 그 난리치고 있는 이 생로병사의 몸뚱아리가 그대로 법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환화공신 즉 법신이라는 건 이게 이해가 돼야 이 모든 경전이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째서 생로병사하는 그 몸뚱아리 그걸 갖고 그 속에서 생로 생멸 없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생멸 없는 그거 이게 이렇게 다 같이 연결돼 있어요 전부. 그러면은 또 이걸 유식론으로 갖다 기식론하고 붙이면은 우리 중생들은 항상 중생들의 인식 수준이 이름과 모양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야. 명상 이름과 모양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정토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과 모양에 갇혀 있는 한계 의식을 뛰어넘어서 빛의 차원까지 우리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정토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식 수준이 빛의 세계까지 올라간다는 게 끝이냐? 그럼 그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간 단계로서 빛의 의식 수준이 빛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빛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입자와 파동이 두 가지 성질이 하나로 되어 있지만 서로가 걸림이 없이 입자로 할 때는 입자로 작용하고 파동으로 작용할 때는 파동으로 작용하고 자기 자체에서도 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빛과 빛이 마주칠 때 서로 걸림이 없어요. 빛의 단계는. 그래서 우리의 사유 수준이 빛과 같이 될 때 그 자리를 정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의 수준이 빛의 수준까지 올라가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인연법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온전한 방향을 찾아서 새 생활을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러면 왜 아미타불이 중간 단계냐? 이거를 유식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빛의 차원까지 올라가려면 색수상행식 그 식은 제8식이잖아요. 8식에 들어있는 근본 무명 탐진치만의 타고난 본투비 까르마란 말이에요. 타고날 때부터 갖고 온 그 까르마를 정화시켜야 되거든. 그 이제 기신론의 3세 6축 그러죠. 그래서 3세는 그 근본 무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제7식에 있는 내로남불식을 정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의식으로 드러내 가지고 의식을 빛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아미타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빛과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과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그 아래식에 있는 근본 무명까지 완전히 무의식을 정화할 때 우리가 그거를 대원경지라고 그러고 또 선가에서는 오매이려 숙면이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거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7식에 자아집차식 내로남불식이 완전히 정화해 될 때 우리가 그걸 평등성지 그러잖아요. 우리 동방지국천왕에서 남방 증장천왕까지 온 거예요. 7칙은. 그 다음에 서방정토가 이제 제6식이라고. 그거는 이 6식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미타자하나 그래. 그거를 이제 묘관찰지 그러잖아요. 아미타자하나라 그래. 그거를 아미타 부의 지혜를 증득한 경지. 그것이 이제 북방에 들어가서 가운데 열애지로 들어가 이렇게 점수의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미타 신앙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조는 교학적으로는.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와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티베트로 들어가고 한국으로 오고 인도로 들어가면서 왜 티베트에서는 진원종으로 발전이 됐고 또 중국에서는 선종으로 변화가 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원효대사는 화엄의 대가인데 왜 실제로 교화할 때는 아미타불 신앙으로 교화를 했을까? 또 일본에 가서는 왜 진원종으로 이렇게 정토종으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그 당시 처해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의 공업에 맞춰서 불교가 이렇게 바뀌어간 게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써놓은 책도 있더라고요. 이기는 티베트에서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 그때 파드마 삼바바가 그걸 전파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원적으로 바뀌었다. 또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다. 이런 거를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의 수행 수준, 그거를 이제 말한 거고, 그거를 유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재래불교로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참회문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은 참회문에 그렇잖아요. 정토를 본다 할 때 정토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 참회문에 나오죠. 다들 아실 거 아니야, 참회문은. 그죠?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여기까지가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여기가 정토세계예요. 이게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간 거.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정도가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한다. 그 천업은 본투비 까르마지. 본투비 까르마. 타고난 까르마의 제8식이 정화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생사를 자유로 하고 육도 제6식이 정화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3계 육도가 평등일미가 된다. 그 제7식이 완전히 녹아서 평등성지가 됐을 때 여기를 우리가 이것을 극락정토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극락정토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같은 얘기가 아닌가. 아 이거 말이 너무 길었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 또 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아무튼 힘토불이, 힘토불이 좀 더 나가면 정신과 물질 육신이 둘이 아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진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뭐 서로 간에 똑 떨어지게 말씀이 되거나 이해들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이 언저리에 상당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조금 여기 정도로 하고, 지금 지나간 중에 또 하나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진공관중에서는 모양, 모양 지우지 마시죠. 네. 현상이죠. 상을 포착하여 본체로 돌아감으로 법신을 나타내고, 그래서 본체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진공관은 본체 합일 쪽이에요. 그 다음에 종심현경, 그리고 마음의 스펙트럼을 따라서 현상으로 여러 빨주노초 단원보의 다각이 나타난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게 분별세계예요. 이게 뭐가 지금 나옵니까? 그렇지. 음소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데. 그럼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게 진공관하고 이게 미안한데 저기를 뭘 찾아봐야 하나? 공유를 민주경우 또 음소거가 안 돼 있고, 최봉원 교우님 음소거들 좀 해주세요. 묘유관이란 말을 저는 여기 눈여겨보는데, 본체에 의지하여 작용을 일으킴으로 올 때 현상으로 나오는 얘기로 바로 나와요. 묘유관에. 근데 이거는
하종화 교무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견해 같이 하고 있는데 이때 묘유는 수연묘유, 근기 따라 분광,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된 묘유예요. 분광되기 이전의 본체의 묘유, 그 부분이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 영명연수는 왜 자꾸 불교에서는 주로 묘유하면은 현상으로 많이 가버려요. 근데 저는 그거 좀 고치자 그거예요. 근데 원불교도 현상으로 가버려, 묘유하면은. 무상세계가 묘유요. 저는 유상세계가 진공이면서 묘유다라는 주장이고. 그래서 닦아서 보신을 이룬다. 요거는 닦아서라는 것이 차원이 다른 것들이 자기 차원에서 노력해가지고 그 수준만큼 이루는 것이 과보로서 받은 것이 보신이에요. 누가 계속 하는데 민주교무 이게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네. 거기서 뭐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오면은 정민주 교무 이걸 내가 음소거를 시켜야겠다. 음소거 됐네. 됐는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기신론은 진여는 진공이기만 한 게 아니라 진공묘유예요. 본체가 진공묘유예요. 그래서 여실공이 진공이고 여실불공이 묘유예요. 그러니까 본체 자체가 진공이면서 묘유예요. 근데 이 영명연수가 보고 있는 것은 본체는 진공이고 우리 개성어로 말하자면 구공이에요. 묘유는 현상이다. 유는 무로 무는 유로라고는 현상 분별세계예요. 그게 용으로 가버린 거예요. 본체 중에서도 체용이 있어요. 그때 체가 진공이고 본체의 그 용이 묘유다. 근데 이 영명연수는 불교인들 대개 이렇게 봐요. 본체는 진공으로 결론 지어버려요. 기신론하고 좀 달라요. 근데 기신론은 본체는 진공만 보면 안 된다. 진공이면서 묘유가 함께 있는 걸 봐야 한다. 여실공, 여실불공을 함께 봐요. 근데 원불교도 저는 개송, 같은 개송도 어떻게 보냐에 달려있는데 유는 무로 무는 유는 전부 분별세계예요. 무상으로 보면 6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근기 따라 전개되어진 현상세계고 본래 유상으로 보면 그 자리는 일단은 구공, 여기서 얘기는 구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공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자리는 반야지가 충만한 묘유다라고 해서 구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족이 저는 묘유라고 지금 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영명연수가 바라보는 묘유는 현상묘유, 현상작용 쪽에다가 본체에 의지하여서, 이게 진여에 의지하여서 현상의 분광 작업, 분별 작업을 일으키는 걸 보고 묘유라고 한 거예요. 이때 용은 현상 묘유예요. 근기 따라 전개된 묘유예요. 요 점이 제가 보는 이 연수뿐만 아니라 불교인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저하고 지금 아마 봉사님도 지금 그 근본 취지에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하종화 교무라든지 저희 제자들 가운데 이런 걸 하고 지금 현재 종법사 중에서는 원불교 종법사님들 중에서는 성도정 왕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이 분야를 상당히 같이들 공부를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대로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는 요건 요것대로 유효해요. 이건 한 설명법이 돼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이게 좋아요.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특히 기신론의 근거에 보면은 본체 자리는 진공이면서 묘유고 현상 자리는 그것이 근기 따라 전개된 수연 진공 묘유. 묘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 세계도 진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진공이냐? 고양이는 고양이 수준의 진공, 아메바는 아메바 수준의 진공, 인간은 인간 수준의 진공에서 진공묘유가 본체의 진공묘유하고 이게 진여로서의 진공묘유하고 육도 세계로 전개되어지는 현상 세계로 분별 세계로 전개되는 수연 진공묘유. 그래서 기신론이 뭐라고 하냐? 그 본체의 진공묘유를 진여라고 해요. 그러면 육도로 전개되는 무상의 세계는 거기도 진여라고 하는데 무슨 진여를 붙이냐? 수연 진여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래 그 자리는 본연 진여, 그 기신론이나 불교에서는 법이 진여라고 그래요. 요점이 지금 우리 민주교무라든지 그 동원교무라든지 이거 좀 여기서 지금 잘 구별을 해봐. 지금 일요일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설명을 거기서만 할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데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진여자리의 진공. 일단은 소태사님 법문에 보면 유는 무로 무는 유로는 상대 세계 일체 넘어서라. 그거 다 지워버려라. 그게 구공이에요. 그러면 지우고 진공으로 끝나냐? 본체 자리는 진공이만 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워지고 나면은 분별심에 의해서 했었던 그건 싹 없어지고 반야지 그 자체가 드러난다 해가지고 구공 역시 구족이다라는 말을 꼭 붙이셨거든요. 그 점이 지금 여기 진공관, 묘유관 요 두 개를 불교인들은 대개 요 문장에 따라가 버려요. 그냥 요 영명연수가 한 거. 요 점은 견해 차이가 지금 상당히 나올 수 있습니다. 원불교 내에서. 왜냐하면 원불교에도 요렇게 배우고 있어요. 현재도 요렇게 배우고 있고 요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 몇 사람들이 지금 이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 기신론 같이 봐야 한다라고 눈뜨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자, 요 점을 조금 논의들을 좀 해주시면. 봉사님은 다 알아들으면서도 질문을 지금 그 일반인들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질문을 또 하실 만할 테니까 봉사님이나 여기 문도철 선생이라든지 몇 분들이 한번 현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때문에 제가 여기를 지금 제기했는데 불교들도 대개 이걸로 가버려요. 똑같은 기신론도 이렇게 봐버려. 기신론은 진여문은 공열의 장뿐이야. 불공열의 장은 별 의미가 없어 거기서는. 그리고 그 불공열의 장은 그 생멸문으로 내려가 버려. 그렇지 않아요. 불공열의 장은 진여문의 내용이야. 그게 그 묘유라는 얘기야. 근데 원불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묘유 하면은 육도 세계, 분별 세계, 생멸문 거기서 얘기를 해. 아까 지금 세사님이 얘기한 거기서도 이제 서로 의견을 좀 모을 필요가 있는데 불생불멸 인과봉이 서로 바탕이었다 지금 하시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보냐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여문에는 인과봉이 없어요. 인연과보라고는 과정과 분별이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짜리, 일여짜리. 그러면은 거기서 무명에 의해서 뭔가 인간들의 업습에 의해서 그것이 분광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분광 수준과 근기에 따라서 빨주노초 반환보라고는 육도로 전개된다고요. 그 육도로 전개되는데 인과가 똑같지 않아요. 천인들의 인과, 인간의 인과, 저기 지옥 중생의 인과는 다 그 계층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인과법문하고 불생불멸하고 서로 바탕하였다고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묘리가 지금 들어있지 그렇게 같이 그냥 떨어져 있지 않고 어쩌고 이렇게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점이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공부한 중에 요건 계속 숙제로 남을 중요한 저는 불교인들과 이거 한번 논쟁하자고요. 예. 그 경사님께서 잘 짚으셨네요. 저는 그냥 아까 제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
이걸 그냥 대충 읽을 것 같은 것 같네요. 여기 이 묘유관에서는 본체 의자의 작용을 묘유로 봐버리니까 이제 그래. 이것이 파급이 돼. 이런 데서 이런 책들이 있고 이런 저서들이 있으니까 더욱 그것이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원불교 본체에 내에서도 의지하여 법신 그 자체로 작용이라고 한다면 무한성덕이라고는 묘유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음, 요때 작용은 육도로 전개되는 작용을 말해 지금 그러니까요. 분광되고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묘유라고 한 거야. 이게 수심결도 오해를 아주 하기 쉽게 되어 있는 게 만덕산에 계신 그 승사님인가? 거기도 잘못 오면 작용하고 있는 현상 세계 이걸 묘유라고 지금 봐. 음, 보조가 같은 것 같아. 근데 보조를 엄밀히 읽어보면은 수연묘용이라고 돼 있어. 따를 숫자 인연년. 근기 따라 전개된 작용이지 근기 관계없이 본래 그 자리의 작용 얘기는 아니야. 요 점을 빼놓고 가버리니까 수심결도 잘 못 읽는 거야. 그걸 기독교인인 기리성 씨가 발견을 해낸 거예요. 미국 가서 박사 논문 쓸 때. 그 원효를, 보조를 제대로 봐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 대단합니다. 이 대단합니다. 원불교도 이게 그냥 작용하면 현상만 작용으로 다 봐. 그거는 법신의 무한의병이라고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세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네. 예, 세사님. 예, 그거는 글자를 한문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뒤에서 설명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설명한 거나 똑같아요. 뒤에 나온 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진공묘유 그러니까 한문으로 두 개가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공묘유가 본원짜리를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본원. 또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진여짜리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걸 원어를 생각하면 금방 해결돼요. 아, 자, 보세요. 해보세요. 보- 어, 우리가 진여 그러잖아요. 진여문과 생멸문. 그럼 예, 진여자리를 이제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풀었었는데 네, 그게 인도 말로 타잖아요. 타타르타. 아, 타타타 그러지. 김국환이가 노래 부를 때 진여 아, 타타타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타는 바탕이란 소리예요. 근본 바탕. 그 예. 근본 바탕 타르타. 뒤에 아르타가 붙어 있어. 그거를 아르타는 인도 말로 공덕이란 뜻이야. 무한 공덕. 아, 그러니까 타르타. 무한 공덕의 바탕짜리 그거를 진여라고 그래요. 그 속성이에요, 속성. 한 단어라고. 응? 예. 그거를 이제 진공묘유다 이렇게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진공 따로 묘유 따로 이렇게 설명하지. 예. 그럼 또 현상은, 세상에서는 현상은 뭐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공묘유를 그러니까 가지고 현상을 나타낸다면, 현상을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진공묘유인데 예, 이와 같이 전개된 무량 세계는 예, 무엇이 만들었느냐 이랬을 때 옳지. 이와 같이 전개된 무량 세계는 한 체성의 그림자다 이런 말이야. 그림자다. 무명에 의해서 또는 명상이라고 하는 잘못된 변계 소집에 의해서 아, 만들어진 그림자다 이 말이야. 변계 그러니까 소집성. 그렇지. 변계 소집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야. 그러니까 자체 본성, 불성, 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만유의 한 체성 근본 자리일 뿐이야. 모든 이와 같이 무량 세계가 전부 전개되었지만 그 근본 바탕은 한 체성뿐이지. 근데 그 한 체성이 변계 소집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자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 그렇지만 경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수연 묘유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수연이죠. 수연묘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보는 근데 거예요. 그 수연묘유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원래 진여 자리에 들어있는 아르타, 아까 타타타 그랬죠. 예, 그 본래 그런 공덕이 원래 들어있어. 그러니까 육조 단경에서도 나오잖아. 본자 청정이다 이 말이야. 본자 구적이요, 본자 청정이요. 본무생멸인데 그것이 능생만법이다 그것이. 그렇죠. 본무동요이고. 그게 이렇게 원어로 들어가면 다 하나야. 예를 들어 우리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이러니까 심지도 같은 소리예요. 심지 그러니까 되게 마음 땅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근데 이것이 원어로 들어가면 한 단어예요. 찢다 뿌미, 찢다 뿌미. 찢다라는 것을 이제 인도말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마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마음을 찢다라고 그래요. 그 흔들리는 마음의 뿌미, 근본 바탕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흔들리는 마음의 근본 바탕은 원래 요란함이 없으니 그렇게 그렇지. 번역을 하면 금방 알아듣죠. 근데 그거를 마음 땅 그러니까 마음 땅이 도대체 뭐야? 잠깐만요. 세사님, 잠깐만. 예, 그러면은, 잠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도 각산 신도영 지금 대학 예례위 되신 분, 그분의 그 교정 공부의 책에 보면은 본래 자리는 요정이 없다 그래 됐어요. 그 지금 세사님 말씀 들으면 요가 없는 자리예요. 요가 없는 자리. 그렇지 그렇잖아요. 흔들림이 없고. 요가 없는 자리 바탕이 음, 요가 없는 자리라고 말해 놓으면 이해가 가는데 요도 없고 정도 없는 자리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파급되는 효과들이 이렇게 잘못 전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말로서 할 때 요란하다, 고요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요가 없는 자리지 요정이 없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원래 거기에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때는 사실은 그 정을 또 풀어서 청정이라고 또 설명하잖아요. 예. 법인 청정. 그러면 정이 없는 그때 자리는 아니지. 정이 그러니까 있는 자리지. 그때 그걸 그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예. 법신 청정 본무에 그럴 예. 때 그때 청정이라는 거는 뭘 이렇게 세탁을 해서 깨끗해서 청정한 게 아니고 분별심이 없을 때 그걸 청정이라고 그런다. 이게. 예. 뭐가 섞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중생심을 얘기할 때는 계속 그 뭐가 섞여. 그러니까 두 마음을 쓰지 분별심, 차별심 이런 두 마음이 섞이지 않은 거를 청정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청정한 자리고 그렇지, 요란함이 없는 자리고 청정한 자리다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그렇게 본래 자리는 딴 예, 그러니까 말이 예.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원불교인들도 그러고 불교인들도 그러고 진공은 여실공으로만 해석하고 있어. 기신론용어로 말하면 무량성공덕이라고 하는 여실불공을 빼놔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데서 그런 단점이 그래 생긴 거예요. 방금 세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한공덕이 있다고 그 속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죠. 예. 그게 묘유죠, 묘유. 예. 그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 그중에 한쪽만 가지고 진공이라고 진공 쪽만 얘기를 해. 그 진공묘를 함께 보는 사람이 참 원불교 드물어요. 그러니까 요정이 요도 없고 정도 없는 자리가 아니고 요가 없고 정이 있는 자리라고 해야 차라리 맞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청정. 그러니까 소태사님이 하신 말씀 본문 중에 구공에만 치우쳐요. 그렇죠.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구족을 빼버리고 하는 얘기야. 자꾸 하는 소리는.
그리고 구조건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분별된 현상 세계에다 갖다 붙여. 그래서 대사님 방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주공인이라고 그러잖아. 물주공인. 굴주공. 공한 자리에도 예,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 원동, 태허, 무훈무효, 예. 양유, 취사. 응? 취사로 인해서 그럼 아까 사명을 지금 세사님이 진공은 하고 타타르타 THATHARARTHA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타르타.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진공한 그 자리에 묘유지, 진공 아르타가 묘유지, 진공 묘유, 진공이 아니고 진공 묘유잖아. 그렇지. 그게 그냥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단어에 진공만이 다 아니라 진공묘유죠, 그게. 예. 그걸 진공묘유를 한꺼번에 붙인 말은 뭐가, 이게 진여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 그걸 진여라고 그런 거예요. 진여. 그렇지. 됐어. 진여를 범어로 뭐라고 그러죠? 진여를 타타르타라 그런다니까. 진공이. 타하고 타 아르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타 아르타. 그러니까 진여는 진공만 말하면 안 돼. 그렇지. 진공묘유를 한꺼번에 다 얘기를 해야 돼. 옳습니다. 됐어요. 예, 자, 일치했어요. 하나 더 얘기할게. 예. 그래서 대승기신론에 지난번에 이걸 한문으로 뒤집다 하다 보니까 기신론을 공부 안 한 사람은 그 알아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자 봐요. 진공묘 일심이라고 그랬잖아. 기신론의 일심. 예. 한 마음 그것뿐인데 일심 그것이 이문 진여문과 생멸문을 열어나간다 이런 얘기거든. 안 돼. 그때 진여문과 생멸문인데 그때 진여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파라마르타 뿌라티 바드 이래서 눈에 드러나 있는 것 너머에 의지해 있는 것 진여를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했어. 인도말로는. 그러면 생멸문으로 우리 인과보응이 일어나는 그 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삼부르티 삽다야 그랬어. 삼부르티 삽디야. 삼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일체의 모든 조건들과 더불어서 부르티는 굴러간다는 소리예요. 삼부르티 더불어 굴러가는 세상의 생명작용을 생멸문이다.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그거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예. 생멸문사 다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생멸문. 그렇지. 인문을 갖다가 섞어서 말해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요. 자기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놔두면 되지. 어느 아니라 세월이 가면 요 부분 지금 아까 했었던 거기 한번 다시 가주시죠. 겸사님. 아까 진공관 묘유관 했었던. 이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공관 하면은 그냥 구공관이에요. 우리 개성어로 말하자면. 그리고 묘유는 그 구공자리에서 인연 따라서 전개되는 것. 요렇게 봐버려요. 그것에 진공의 그 자리에 의지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 요 진공묘유를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원불교에서 그렇게 해요, 주로. 요 점이 저는 원불교를 다시 봐야 한다라는 걸로 늘 주장을 하는 대목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지금 지나간 거예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의 그 전도 법문에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 그것이 묘유예요. 그 있는 것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그것이 그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현상적으로 하현된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쉽게 이해하려면 유교에서 얘기한 무국태극론이 참 좋다 싶은 것이 네, 좋습니다. 예, 진공이 무국이고 예, 태극이 묘유다. 그래서 무국과 태극은 둘이 아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유교 관점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고 그와 달리 무국에서 태극이 일어난다라고는 도가적인 해석도 그것도 일리는 있다 그거요. 우리가 접근하는 데는. 그러나 특히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는 김낙필 교수가 저희 동기들 되는데도 후배예요, 오히려. 그런데도 그 후배한테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은 이 무국하고 태극은 뛰어넘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태극인데 태극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무국이 숨어 있어서 무국이 태극, 태극이 무국 요렇게 보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그러듯이 기신론만 해도 여실공하고 여실불공이 떨어져 있지를 않은데 우리는 진여문을 그냥 진공으로 치고 생멸문을 묘유로 쳐버려요. 원불교에서도. 근데 불교인들도 그래요. 그건 요런 데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진공관, 묘유관. 이거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자, 요 부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지금 이만치 되면은 토론을 제기하고 싶고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음. 성소작지라든지 이런 그 사지, 오지, 특히 이 오지하고 관계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게 지금 똑같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중단시키고 그 우회로 지금 갔었는데 다음에는 여기를 이어서 하지요, 지금. 예, 여기서 잠깐 언급할게. 아까 경사님이 대성기신론에 예, 여실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제 채자리에 속한다, 진여다,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기서 지금 오지열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과 다르게 금타스님이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불공성취열애가 대성기신론의 여실불공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렇죠. 일반적인 이걸 성소작지와 연결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예, 영명연수센터 그리 했고 그러나 금타스님은 그걸 상전, 하전 법문일 때는 하전이라는 것은 중생교화용어로 나가는 거고 상전은 법신을 향해 가는 거죠. 시각에서 올라가는 건데 그때는 불공열애를 평등성지와 연결시켰거든요. 예, 그러면 됐다. 불공성취가 성소작지라면은 이게 작용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불공열애가 평등성지하면은 이것은 온갖 덕성이, 온갖 공덕이 그 다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야. 구속되어 있는 그거거든요. 그래 따지면 검타스님의 이 불공열애와 평등성지を연결시키는 것이 옳다. 경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실불공을 진여 자리에 포함시키는 거하고 맥이 통하잖아요. 통한다. 그래, 딱 됐어.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 됐어. 방금 세사님 말씀이라든지 경사님 말씀이라든지 방금 그 금타선이 똑같아. 불공성취하고 성소작지하고 지금 연계지어서 돼 있는데 그때 평등성. 성소작지는 현상이에요. 아니 안립이 설신의를 얘기해요. 그것을 완성된 지혜. 벌써 근데 그것을 완성이라고는 얘기는 중생 쪽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여 세계가 아니야, 이거는. 진여 그러니까 그 자체의 불공, 그 자리는, 여실불공은 무량성공덕이야. 그냥 안임이 설신에 의해 거기에 적합하게 다 전개된다라고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야. 그래서 조금 금타스님의 이 말씀, 그 오지열애랄까 이런 것은 이것대로 지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그동안에 공부했었던 일본 불교, 우리나라를 거쳐간 기신론을 거쳐간 거예요. 원효 기신론을. 그쪽이 저는 상당히 가장 수준급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경사님 조금 전에 겸산의 말하는 것을
경사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타스님은 위로 보셨고, 영맹연수가 아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잡지로 본 거는 연맹연수고, 평등성지로 본 것이 금타스님 간이다. 그 예, 말씀입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셨은 거예요, 지금. 겸산이, 그냥 구별해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겸산이 지금 말씀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동의를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요 문제는 예. 지금 조금 검토를 오늘 지금 토론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 다음 시간에 요 오지 그쪽 나가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한 걸로고 허종화생 하고 난 뒤 다음 주에 요 부분부터 요것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좋네요.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계 재성지가 제일 높고 저 아니, 동방묘희국의 대원경지 또는 아까 얘기한 보생불의 평등. 평등성지 이걸 차등을 지금 좀 두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근데 실은 그 광명으로서의 아촉불, 생명으로서의 보생불, 묘관찰로서의 아미타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공묘유로 따지면은 아직 진공 차원이 아니다 할지 몰라도 거기까지를 묘유라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신부로 그 단계까지도. 그래. 그러니까 법신에는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궁극의 법신이 있고 그 법신을 그래도 각 보살 수준에서 자수용신, 타수용신 해가면서 나누면서는 여기까지도 묘유인 것 같아요. 묘유가 그냥 자 본체짜리 거기만 얘기하고 그 등차는 전혀 없는 거 아니라 이건 참 아주 전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그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총체적인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공부 시간에 가기로 하죠. 예, 그래. 예, 아무튼 많이들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